한국의 고속도로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한국을 따라가려면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 여기 한국으로 출장을 왔다가 한국의 고속도로를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다는 독일의 여성 공무원의 사연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독일의 아우토반도 있는데 도대체 한국의 어떤 모습에 그녀가 감탄한 것일까요?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도로교통국에서 근무하는 안나 베커라고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독일은 아우토반이라는 자동차 전용 고속도로가 유명합니다. 아우토반은 독일어로 고속도로라는 뜻으로 과거 로마 제국의 도로망을 유래해서 만들었는데요. 한국과 달리 톨게이트와 요금이 없고 직선화와 고속주행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독일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고속도로를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제가 가본 나라 중 독일만큼 도로가 발달한 나라는 보지 못했거든요. 다른 나라 도로는 굉장히 복잡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프랑스 파리의 에투알 개선문 로터리는 끔찍할 정도로 복잡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모두 12개의 도로가 집결해 별 형상을 만드는 곳이어서 이름도 별을 뜻하는 프랑스어 에투알이라 붙였죠. 도로가 한데 모여 6개가 넘는 차선을 넘나드는 차들을 보고 있으면 정신이 혼미해진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심지어 현지인들이 말이죠.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또한 도로가 매우 복잡해요. 물론 이곳은 수로가 최우선이기 때문이고 도로는 나중에 생기다 보니 도로가 제멋대로 나 있습니다. 길 찾기가 매우 어렵고 심지어 이곳에는 바닥에 말뚝이 많이 박혀 있는데 이는 도시의 지반을 튼튼하게 하려고 한 불가피한 조치라서 이곳 사람들은 일반 도시처럼 차를 이용하기보다는 배를 이용해요. 그리고 미국의 인터체인지 사진을 보면 정말 이곳에서 운전을 어떻게 할까 싶을 정도로 복잡합니다. 미국의 인터체인지는 고속도로가 말 그대로 프리웨이이기 때문에 주변에 일반 도로로 진입하고 나가는 길이 많고 심지어 한국의 버스 전용차로에 해당하는 카풀 차선은 별도의 고가도로에 있고 다른 고속도로로 바로 연결되어 있어 굉장히 복잡해요. 물론 그 나라만의 체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는 없지만요. 선진국인 나라들의 도로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저는 독일의 고속도로가 최고라고 단언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뛰어난 고속도로가 있다는 사실이 곧 선진 고속도로 시스템을 뜻하는 것은 아니더군요. 과거에는 고속도로를 낙후된 지역까지 얼마나 구석구석 개통시켰느냐가 고속도로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여겨졌지만 시대가 지나면서 사람들의 평가 기준 역시 달라지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고속도로의 품질과 편의성을 중요시하는 여론이 많아진 것입니다. 저는 작년에 저희 팀의 동료들과 같이 한국으로 연수 겸 출장을 다녀왔는데요. 특히 한국의 고속도로 시스템을 보고 대단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한국에 오고 나서야 진정한 선진 고속도로 시스템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는데요. 저와 팀 동료들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한국의 도로 교통이 다른 나라와는 너무 다르고 심지어 관련 인프라가 너무도 잘 갖춰져 있어 굉장히 충격받고 놀랐어요. 저와 팀원들이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희를 인솔해줄 한국의 도로 교통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한국의 담당자는 친절하게 저희를 반겨주었어요. 날이 꽤 추운 겨울이었는데 정장을 입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깔끔하고 예의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지 통역사도 함께 있어서 한국 직원과 의사소통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간단하게 인사를 나누고 한국 직원이 준비한 차량에 탑승했고 장시간의 비행으로 몸이 상당히 지쳐서 우선 숙소로 가서 짐을 풀기로 했어요. 공항에서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고속도로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도로 분야의 담당 공무원이다 보니 한국의 도로 교통망은 어떨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한국의 교통망은 세계 최고 수준의 나라 중 하나로 유명하긴 해요. 그래서 저는 한국만의 특별한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크게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에 진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검문소 같은 곳이 보이더군요. 저는 한국이 예전 독일처럼 휴전 국가라는 사실이 문득 떠올랐어요. 그 검문소는 두 가지 형태로 나뉘어져 운영되고 있었어요. 한쪽은 자동차들이 멈추지 않고 지나가고 한쪽은 멈춰서 누군가와 얘기를 하더군요. 저희가 탑승한 차량은 멈추지 않고 그대로 검문소를 통과했어요. 문득 궁금증이 생긴 저는 한국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군인들에게 검문을 받지 않았는지 말이에요. 그러자 한국 담당자가 크게 웃으며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까 저희가 봤던 검문소는 사실 검문소가 아니라 톨게이트라고 말해줬어요. 고속도로를 이용해 필요한 요금을 지불하고 통과하는 시설이라고 하더군요. 그럼 왜 우리는 요금을 내지 않고 통과했냐고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담당자는 한국에는 하이패스라는 게 있어서 그냥 지나가면 자동으로 요금이 결제된다고 했어요. 저는 요금이 알아서 결제된다는 사실에 놀라기도 했지만 솔직히 조금 실망스럽기도 했습니다. 독일의 아우토반은 고속도로 요금 따위는 없으니까요. 당연히 고속도로를 무료로 이용하기 때문에 톨게이트도 없거든요. 물론 한국의 하이패스 시스템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매번 거스름 돈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독일과 다르게 고속도로 요금을 받는다는 사실에 저는 크게 실망하고 말았어요. 그래도 고속도로를 달리며 보는 풍경도 멋지고 도로의 상태도 좋아서 괜찮았습니다. 가족들에게 풍경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었는데 너무 멋지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니 바닥에 이상한 표시가 있더군요. 한국 직원에게 물어보니 고속도로의 출구를 알려주는 주행 유도선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초록색과 분홍색의 주행 유도선은 정말로 충격적이었어요. 독일의 아우토반에는 표지판만 있고 바닥에는 이런 표시가 없거든요. 저도 도로 담당 공무원이지만 고속도로를 달리다 빠져나가는 길을 헷갈려 다시 되돌아갔던 기억이 많습니다. 근데 한국은 내비게이션과 연동되어서 어떤 색깔의 화살표를 따라가라고 얘기해 주더군요. 이 정도면 초보 운전자도 쉽게 목적지까지 찾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담당자는 실제로 이 주행 유도선이 생기고 나서 교통사고가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국의 도로 시스템에 감탄하며 차는 고속도로를 여유롭게 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일이 터졌습니다. 저희를 인솔하던 직원은 갑자기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더군요. 저는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어보았죠. 알고 보니 저희가 탑승한 차에 기름이 얼마 없었던 것 같아요. 담당자가 가까운 주유소에 들러 기름을 넣을 생각이었는데 그 전에 차가 멈춰버린 거죠. 다행히도 차가 많이 없었던 터라 간신히 갓길에 차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아찔한 상황이었네요.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정말 큰일 나니까요. 저희는 우선 담당자에게 보험사를 부르자고 얘기했어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잖아요. 그러자 한국 직원은 보험사 대신 다른 곳에 전화를 하고 있다며 잠시 기다려 달라고 하더군요. 보험회사가 아닌 도대체 누구에게 전화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견인 차량이 저희에게 도착했어요. 담당자는 견인 차량의 기사와 이야기를 마치고 저희에게 다가와 3km 거리에 가까운 휴게소가 있어서 금방 해결될 거라는 얘기를 해주었어요. 마음이 안심이 되자 저는 한국 직원에게 저 견인 차량은 어떻게 불렀는지 물어봤어요. 그러자 담당자는 고속도로 공단에 연락을 했다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저와 팀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무료로 견인을 해주는 것인지 되물었더니 한국 고속도로 요금에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까 제가 실망했던 톨게이트가 생각이 났습니다. 톨게이트에서 비용을 내지 않았다면 보험사를 불렀어야 했을 텐데 말이죠. 게다가 보험사를 이용하면 나중에 보험료가 올라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한국의 고속도로는 얼마 안 되는 이용요금 안에 이런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한국의 고속도로와 톨게이트에 대한 인식이 조금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독일은 톨게이트가 없고 요금이 무료인 대신 이런 서비스가 없거든요. 오히려 한국에 이런 시스템을 독일에 도입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거든요. 저희는 고속도로 공단 직원의 도움을 받아 가까운 휴게소에 도착했는데요. 독일에도 물론 고속도로에 휴게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많아요. 우선 독일에는 휴게소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라스트 플라즈라고 부르는 휴게소가 있어요. 여기는 말이 휴게소이지 사실 주차장과 화장실만 있어요. 보통 유럽의 화장실은 약간의 돈을 지불하잖아요. 그런데 이 화장실은 돈을 내지는 않아요. 대신 그만큼 관리가 안 되고 굉장히 더럽습니다.
반면에 라스트포프라는 휴게소에는 식당과 주유소가 같이 있는 휴게소가 있는데 물론 음식의 퀄리티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잠시 쉬었다 가는 곳이니까요. 그리고 주유소가 있지만 가격이 굉장히 비싸고 무조건 셀프 주유소입니다. 화장실도 돈을 내야 이용할 수 있어요. 결국 독일에서는 쉬기 위해서 돈을 지불해야만 하는 셈이죠. 그런 독일의 휴게소만 이용해 본 저는 한국의 휴게소를 보고 경악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선 화장실을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게다가 화장실 칸마다 휴지가 다 구비되어 있고 계속 청소를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화장실 인테리어도 굉장히 깔끔하고 좋은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거짓말 좀 보태서 저희 집 화장실보다 나은 것 같았어요. 그렇게 볼일을 마치고 화장실에서 나오니 한국 직원이 간식을 먹자고 하더군요. 사실 독일의 휴게소에도 먹거리가 있지만 퀄리티가 형편없고 가격만 비싸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대를 하지 않고 한국 직원을 따라갔는데 여기서 또 한 번 한국의 휴게소에 놀라고 말았어요.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간식들이 있더라고요. 게다가 가격도 휴게소치고는 저렴한 간식들도 많았습니다. 저희가 무엇을 먹을지 몰라서 고민하고 있으니 한국 직원이 메뉴를 추천해줬어요. 한국 사람들은 호두과자라는 빵을 많이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호두과자와 독일인에게 익숙하고 먹음직스러운 소시지를 골랐어요. 호두과자는 냄새부터 정말 기가 막혔어요. 물론 생전 처음 보는 음식이라서 조금 거부감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먹어보니 저희에게도 꽤 익숙한 맛이었는데 약간 호두파이 같은 느낌이었어요. 소시지는 저희 독일의 소시지만큼은 아니지만 휴게소에서 파는 음식치고는 괜찮았습니다. 휴게소에서 맛있는 간식까지 먹고 다시 차로 돌아오니 한국 직원은 주유소에서 기름을 주유하고 가자고 말했어요. 그런데 한국의 주유소는 주유소 직원이 직접 주유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한국은 셀프 주유소가 없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직원은 한국도 이제는 셀프 주유소가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이긴 하지만 이렇게 주유소 직원들이 직접 주유를 해주는 곳도 있다고 말해줬습니다. 이제는 놀랍지도 않더군요. 숙소로 오는 잠깐의 시간이었는데 저와 팀원들은 한국의 고속도로 시스템에 완전히 반해버렸습니다. 이런 선진도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벤치마킹을 안 하고 뭐 했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편하게 주유까지 마치고 원래 목적지였던 숙소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한국에서 관광도 하고 연수를 듣다 보니 금세 다시 독일로 돌아가는 날이 찾아오더군요. 한국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독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지금까지는 독일의 아우토반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세상은 넓고 계속 배워야 한다는 것을 다시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잠시나마 한국의 고속도로를 경험하고 사소한 부분까지 살펴보니 한국이 너무 저평가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의 고속도로 시스템은 단연코 세계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뒤지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이제 목표가 생겼습니다. 독일에 돌아가서 제가 한국식 도로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접목해 보는 거예요. 아마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고 쉽지는 않겠지만요.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는 동안에는 꼭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의 고속도로에서 눈이 번쩍 뜨이는 경험을 했던 독일 여성 공무원의 사연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로 호평받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대한민국의 뛰어난 고속도로 시스템입니다. 실제로 외국인들은 이런 한국의 도로에 신기한 것들이 많다며 그렇게 부러워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외국인들은 이런 걸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먼 미래에는 대한민국의 고속도로 시스템이 전 세계 표준이 되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감동 깊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